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이렇게, 예, 박수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강남 호준이라고 많이들 불러주셔서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쓰게 됐고요. 이번에 낸 책이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는 원래 강의를 할 때 책은 어차피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책 속에 있는 내용들, 자잘한 내용보다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큰 의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면역에 있어가지고 3대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네. 뭐 이건 제 자랑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요.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런 책을 쓰고 대중 강연, 뭐 기업 강의라든지 여러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진료를 하는 진료실과 그다음에 강의를 하는 곳을 완전히 좀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치료실에서는 누구나 오셔가지고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니까 치료에 관한, 제가 치료를 잘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고,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내가 오늘 하나라도 더 얻어서 이 당장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 거지, 치료를 받으러 오실 것 같으면 제가 뭐 어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막 자랑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건강함을 찾아서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료를 할 때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원장님 이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 한 번 놓고 어떤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허리가 이제 안 아파서 한참 뒤에 연락을 드렸죠. 그때 너무 아프셨는데 왜 안 오세요? 했더니 원장님 알려주신 운동하니까 이제 안 아파가지고 안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그 조그만 지식 하나로, 아니면 조그만 지식을 전해드려서 생활 습관을 실천한 것 하나만으로 허리가 안 아프고 감기가 덜 걸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편하게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거구나. 근데 이 조그만 걸 몰라가지고 그냥 더 힘들게 사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드린 것들을 어느 순간, 한 SNS가 나온 지가 1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SNS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 그것들을 또 정리해서 알려드렸더니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SNS도 좀 커졌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런 곳에서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커졌는데, 그 SN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어떻게 건강함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왜 건강해야 할까요? 건강한 이유는 뭐 그냥 건강하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건강하면 대부분 다 잃으면, 오늘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감기는 사실 건강함을 잃은 정도는 아니지만, 환자분들, 제가 면역계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면역계 질환 중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치료 안 받아서 힘들어서 나중에 오랜 만성 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뭐 루푸스, 베세트, 쇼그렌 이런 식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이름들의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아니면 좀 들어봤음직한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는 갑상선, 그리고 당뇨, 아토피 뭐 이런 질환들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보면 잃은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때 되면 엄청 소중한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병이 생기면, 갱년기가 오고 이러면 슬퍼져요. 그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좀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다못해 무릎이 아파서 도가니가 아파서 여행도 못 가요. 그리고 그때 동안 모았던 돈을,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어,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았더니 나중에는 이 건강함을 찾으려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을 모았더니 건강함을 찾으려고 돈을 다 쓴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이 건강함이 기본이 돼야지 일단 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성공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 건강해야 체력이 제대로 나오고, 그 체력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집중력이 나오고, 집중력을 초집중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어야지 내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건강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면역의 3대 요소인데요. 3대 요소인데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다 읽고 오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 중에서는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면역이 우리 몸에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는데 면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분 안 계시니까 한두 분만 답을 한번 생각하시는 바를 채팅이나 말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운. 오, 세모람님은 역시 진행자시니까 네, 외부를 이겨내는 힘. 야, 역시 진행자분 우리 몸 자기 방어력.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자기 방어력을 키우고 내가 기운이 좋아지는 게 면역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면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식세포, T세포, 림프구.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백신 맞아야 돼? 그러면 나 치료를 받으러 가야지. 면역을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키워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방에서는 아주 좋은 게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내 몸에서 기운을 좋게 만들어주면 좀 전에 말씀하신 자기 방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면역을 생기게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을 생기게 하는 힘이 저는 3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 몸에서 장을 건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력의 80%가 어디서 나와요? 장에서 나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지 장이 건강해져서 장이 건강해지면 먹은 음식물들이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피가 돼서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면역이 일단 좋아져요. 두 번째는요. 체온이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저체온증으로 안 빠지고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 모임 시작 전에 몇 분이 담화를 나누시던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셔요. 뭐 이렇게 하시던데 자꾸 찬 걸 먹으면 체온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조절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3가지를 책의 곳곳에다가 온갖 생활 습관들을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 거고 제가 여기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가지가 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황필준님께서 저는 다른 건 하는데 잠을 잘 늦게 자요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퀴가 하나가 떨어지지 나갑니다. 그러면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한쪽이 펑크가 났으니까 잘 못 굴러가는 거죠. 이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진료실에 있다 보면 원장님 저는 면역력이 좋으려고 유산균을 그렇게 먹는데 왜 안 낫죠? 왜 이런 병에 걸렸죠? 아까 한 분께서 저는 운동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18층을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왜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 3가지 축을 다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유산균을 드셨던 분은 왜 유산균을 드셨을까? 이 3가지 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활 중에서 전부 다 돌보지 않고요. 그냥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그 검색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곳에서 갑자기 면역력 하면서 유산균을 드세요 하는 광고 문구라든지 마케팅 홍보 문구를 보고 면역이 좋아지려면 유산균을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클릭만 했을 뿐일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다른 건 다 지켜지는데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 확률이 꽤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운동만 해서 건강이 다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운동을 해야 되지만 당연하지만 장이 안 좋고 자율신경이 안 좋은데 운동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을 좋아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인데 잠은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는데 나 운동이 부족한가 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기운은 더 빠져가지고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운동을 한다는 게 꼭 좋은 장점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운동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해도 오히려 내 몸의 기운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내 몸을 체크해서 다 골고루 조화롭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 꼭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우리 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답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지만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자, 뿌리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척추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자, 뿌리라는 게 식물을 키울 때요. 이게 뿌리 열매랑 잎이 말라 들어가고 잘 안 맺힐 때 어디에 신경을 쓰시죠? 열매를 막 닦으려고 하고 이파리를 이렇게 닦나요? 뭐 그것도 때깔은 좋아 보이겠지만 당장에 좋아지는 거죠. 어디다 하나요? 뿌리에다가 노란 거 꽂고 물 주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뿌리라는 것은 어떤 기관일까요? 음식물들을 영양소를 뿌리가 뽑아가지고 쭉 전달해서 잎사귀와 열매까지 전달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마 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잎사귀를 닦으면 때깔은 좋아지지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장이 안 좋고 이 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얼굴 관리만 열심히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잎사귀 때깔 잠깐 좋아지는 거예요. 이 피부 때깔이 좋아지는 거는 뿌리에서 흡수된 것들이 잔뜩 올라와가지고 모세혈관으로 피부 끝까지 피가 이렇게 막 가줘야 그때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거고 아기들은 그 상태이니까 너무 뽀송뽀송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가 푸석해지지 로션이나 바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의 뿌리는 장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인 장이 좋아져야지 맑은 피가 생겨요. 당연하죠. 흡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장이 나빠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리키껏 신드롬이라는 건데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장이 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장이 촘촘하게 있잖아요. 오른쪽은 장이 듬성듬성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촘촘해진 장이 듬성듬성해지는 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촘촘해져 있을 때는 영양소만 잘게 부서진 영양소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파괴가 돼가지고 나쁜 영양소, 나쁜 물질, 나쁜 에너지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촘촘한 장에서는 그런 애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나쁜 게 들어오다 보니까 속에서는 나쁜 게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군대를 내보내고 경찰을 내보내서 물리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 면역계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질병이죠.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를 든다면 면역이 100개만 나오면 될 건데 1000개가 나왔어요. 남아도는 애들은 장점막을 공격을 해요. 장점막을 공격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코의 점막까지 공격해요. 그러다가 코의 점막들이 반응을 하죠. 그게 우리가 하는 재채기예요. 콧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역체들이 과잉하게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한한 자가 면역 질환자들은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세포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의 건강에서 흡수된 애들이 좋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맑은 피가 생성이 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도 좋은 애들이 들어오고 나쁜 애들을 방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맑은 피를 만들어주는 기 위해서 장을 좋아지게 하자. 그래서 소화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식습관 중에서 채식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요즘 아마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중에 고기 못 먹어서 힘드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뭐 그러신 분이 있다면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식사 안 기냐. 네, 어쨌든 채식을 안 해서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지. 밥이랑 고기를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분은 뭐 거의 못 보다시피 뭐 바깥에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요즘 국밥은이라도 그렇게 잘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식표를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데 이 환자분들께 드리는 이런 채식표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이 안 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서 제가 건강을 관리해놔도
언젠가는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다이어트만 요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 또 치료해놨다가 본인이 스스로 요요를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채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채식을 먹는 아주 핵심이 뭐냐면 색깔별로 흰색, 빨주노초, 파란색, 검은색 부위별로 뿌리채소, 뿌리줄기, 잎열매, 해초류, 견과류, 버섯까지 산지별로까지 다 먹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은 제가 대충 채워놨다가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 여쭤봐 가지고 다 색깔별로 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찍으시든지 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보셔서 여기 있는 것들을 매일마다 다 챙겨 먹는 거는 불가능이죠. 우리가 뷔페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빠뜨리지 말자라는 목표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찍으시느라고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니까 예, 몇 초에 있다가 예, 넘길게요. 예, 그 중에서 아까 장벽이라고 했잖아요. 장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먹거리 중에서 제가 아주 강추드리는 게 식초예요. 아직까지 식초를 안 드셔보셨다면 식초를 평소에 좀 자주 드셔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양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먹으란 말이냐. 소주잔 한 2잔 정도만 하루에 추가해서 드시면 되는데 원샷 하면 복불복이란 게임처럼 돼요. 네, 뿜을 쉴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하셔가지고 10대 1 정도로 물에 10대 1 정도로 희석을 하셔서 이렇게 타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드시다면 꿀이라든지 약간 달달구리를 조금만 타시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시중에 탄산수를 지금 디디님이 탄산수 드신다 해서 탄산수라는 게 자꾸 소화력을 좀 방해시켜요. 내가 할 수 있는 소화력을 탄산수가 좀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가 바깥에 있는 탄산수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다른 첨가물들을 넣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천연 탄산수가 있는지 제가 조금 저도 뭐 모든 식품 회사를 제가 다 뒤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탄산수가 먹었을 때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약간 의심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초정리 우리나라 초정리 탄산수가 사실 굉장히 좋은데 안 알려져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동네인데요. 거기에 있는 탄산수는 제가 직접 가서 마셔봤거든요. 그냥 밑에서 진짜 탄산이 올라오는 건 받아가지고 팔더라고요. 네, 그 정도를 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탄산수를 어떤 걸 드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서 식초를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세안 헬스도 아주 좋죠.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얇게 희석해서 세안하시면 피부 각질도 피부관리실에서 쓰는 것 중에서 아하바라고 있는데요. 산을 써가지고 피부 껍질을 약간 이게 뭐랄까 벗겨내줘요. 그럼 피부가 맑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로션 발라주면 예를 들어 처치를 하죠. 댁에서는 산인 성분이 식초잖아요. 살짝 바른 다음에 로션 발라주면 여드름 피부는 점점 사라지고요. 여러분들 피부도 뽀송해지실 거예요. 참여를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 바로바로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식초를 조금 드시면 어떨까 싶고, 참, 여기에서 식초를 고를 때, 안타깝게도 제가 이게 녹화가 되는 이게 단점이 있네요.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 이 회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식초를 뒤에다 딱 보시면 그 라벨이 있어요. 라벨에 보면 주정, 빙초산 이런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식초 강의를 드리면 좀 죄송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먹어야 돼요? 하면 백화점에 가면요. 그쩍그쩍 하면서 저기 한 병에 5만 원 정도 해요. 이러면 5만 원요? 한약보다 비싸네요? 막 이래요. 근데 요즘은 마트, 그 농협에 가면 감식초가 나와 있고 제가 몇몇 마트에 실제로 가보니까 10,000원 정도 떼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요즘은 또 식초를 가지고 직구 구입하시는 분들 디디님 현명하십니다만은 제가 식초를 구해가지고 막 많은 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그 다음에 식초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해독 주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되죠. 네, 해독 주스를 먹고 어떤 분들은 당뇨가 걸렸어요. 살이 더 쪘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곤 해서 참 안타까워서
꼭 이 강의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해독 주스라는 게 원래는 항암 수프 같은 이런 야채 수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식물의 뿌리라든지 이런 것만 달여서 먹어도 먹을만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한약 드셔보셨죠? 채식도 많이 하죠. 뿌리채소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 먹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약을 좋아하지만 요것들만 딱 먹잖아요. 그럼 아우 먹기 싫어. 근데 이거 누가 먹죠? 암 환자분들이 드시던 항암 수프였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먹을 게 진짜 없고 이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드시는 건데 너무 맛이 없으니까 외국에서는 뭘 넣기 시작했냐면 과일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쉽게 오르는 거죠. 아침에 과일 갈아 먹으니까 당 쭉쭉 오르잖아요. 근데 해독 주스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나중에 맛이 없다 보니까 점점 채소보다 과일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도 걸리고 살도 더 찌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왜 뭐 때문에 생긴 어, 레시피일까를 우리가 이제 기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해독 주스를 소개한 분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뭘 갈아 먹으면 되나 봐 하면서 과일만 넣고 막 먹기 시작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온에 관련된 건데 체온을 유지하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수면도 체온에 관련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아주 안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꼭 꼽자면 하나는 저녁에 일찍 자는 걸 잘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장님 저 하루에 두 가지 지키라는 거 면역을 위해서 꼭 뭐가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첫 번째 12시 이전에는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자면 더 좋은데 최소 6시간을 주무세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으면 더 좋죠. 유감스럽게도 제 사진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근육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근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더 좋다.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체온이 유지되지 않는 면역계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 질환이죠. 네,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몸이 나빠서 면역이 안 좋다 보면 체온 조절을 하는 기관이 고장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갑상선 한증증 혹은 저하증 이런 증상들이 걸려서 체온이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렇게 되는 증상들이 발생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체온을 조절할 때 아까 필수님께서 오늘 저녁에는 조격을 하고 자야 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전국에 조격 체험장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검색했어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각 곳마다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규제 풀려서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기왕이면 건강 여행 또 한번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화면을 켜주신 분도 계시지만 안 켜주신 분들도 좀 연세가 20살이 넘으셨다면 이제부터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느 곳에 가셔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한번 맨날 저기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네, 좀 전에 디디님이신가요? 한 분께서 또 다른 정보도 완도라고 하셨나요? 주셨으니까 뭐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예요.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이 좋아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척추예요. 척추에서 자율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척추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척추를 좋아지게 하는 거는 근육이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척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좋아져야지 자율신경이 관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 뭐 열받게 하는데 자율신경이 좋아질 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이 세 가지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아주 강력한 자율신경 조절 장치가 어디에 있냐면 호흡에 있어요. 호흡이 들숨과 날숨을 아주 깊게 해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척추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장도 좋아지고요. 수면도 더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몸에서의 에너지 혈액순환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깊은 복식 호흡을 들으시면서 배가 후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하고요. 내쉴 때는
쫙 빨아들이면서 배가 납작해지면서 우리 온몸에 있는 호흡을 taki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호흡을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고 유지하는 게 명상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척추를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과 허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턱관절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턱관절이 삐뚤어지거나 틀어지거나 딱딱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것도 자율신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경추 1, 2번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으로 씹어먹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가 30분이라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스스로 건강함을 찾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바시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의사가 없어지는 세상을 좀 보고 싶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의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동네에 가보면 병원 간판만 보이지 않으세요? 좋은 길목에 가면 전부 병원이에요. 의사가 정말 많다고요. 근데 왜 아픈 사람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의사가 더 늘어나면 아픈 사람이 적어져야 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해드리고요. 진료실에 있다 보면 그 아픈 분들이 계속 아프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나쁜 행위들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저는 이게 아프니까 공감만 해주세요라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신 분 그 성함 말씀드리면서 세모람님은 환자가 아니세요.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은 분,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하시면 지금 아픈 걸 훨씬 더 빨리 낫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완치라고 표현하죠. 되고 나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더 훌륭한, 더 나은 상태로 되게 되면 몸이 좋아지면 정신도 맑아질 것이고, 정신이 맑아지면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초집중할 수 있는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파워가, 능력이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인 분들이 계속해서 환자로 남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니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건강 주도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주도권은 내가 가져야지 왜 저 같은 한의사 의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치료는 잠깐 하더라도 나의 건강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균형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드렸고, 세세한 거는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오늘 못다한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잘 때 생각나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는 있으니까, 혹시 놓치시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강남 호준을 검색하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